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.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공식적인 외박 전문가죠. 오늘은 자연 속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백패킹과 제2의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백패킹 전문가 전철범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공식적인 외박 전문가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정하십니까? 거의 뭐 주말마다 외박을 하고 있습니다. 당당하게 지금 인정하신 상황인데 우선 이 백패킹 예. 제가 먼저 인터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. 이 조금은 생소한 단어여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더라고요. 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그 등짐을 지고 가볍게 등짐을 지고 1박을 할 수 있는 뭐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약간 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백패킹이라고 하는데요. 원래 그 백패킹 용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생긴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독일어로 이제 백패킹이라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어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. 백패킹이라고 언어를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요즘은 백패킹뿐 아니라 뭐 비박, 트레킹, 뭐 심지어 차박, 글램핑 참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. 다 저는 이제 캠핑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것들과는 다른 개념인가요? 뭐 하룻밤을 지내는 건 다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뭐 비박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룻밤을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킹을 하거나 해서 비상시에 하룻밤을 지내는 걸 비박이라 하고요. 저희가 다니는 뭐 백패킹은 그 하룻밤을 아예 지내려고 준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백패킹이라고 하고요. 뭐 차박은 뭐 말 그대로 차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패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백패킹의 종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? 백패킹의 종류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그 장소가 이제 있죠. 뭐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섬도 갈 수도 있고요. 뭐 요즘엔 또 그 해변가에 뭐 그 야영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갖추는 데가 많이 있어서 코스를 이렇게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그 이제 목적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렇군요. 이 백패킹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입가에 좀 미소가 떠나지 않으신데 참 매력이 있나 봅니다. 이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. 일단 자연과 함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크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뭐 밤에 하늘에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일단 뭐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산에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펼쳐지는 뭐 그런 모습, 그다음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못 보거든요. 뭐 들이나 이런데.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영상이 좀 떠오르는데요. 이런 이 매력 있는 백패킹에 좀 빠지시게 된 특별한 좀 이유, 계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계기가 있었죠. 저도 이제 지금 산 다니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. 산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왜냐면 아침에 이제 산에 갔다가 저녁에 되면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쉬움도 있었고, 뭐 또 멀리 이렇게 산행을 다니다 보면 뭐 시간에 좀 쫓겨서 구경을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여기서 하룻밤을 좀 머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. 한 7년 정도 전에. 그래서 한번 와이프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산행의 아쉬움을 또 이제 백패킹으로 이제 또 연관이 된 거네요. 그렇다면 저희 지역 이 충북에 이 백패킹 즐기는 인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좀 어떤가요? 많은 편인가요? 저희 처음에 할 때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. 저가 이제 청주로 이렇게 무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,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진천이나 충주분 아니면 뭐 음성에 사시는 분, 뭐 멀게는 뭐 대전에 사시는 분들, 뭐 충북에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요즘엔 뭐 카페, 밴드, 뭐 동호회 참 많지 않습니까?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로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신 분들이
또 같은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또 같이 오시고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. 조금은. 예. 입소문으로 이제 또 커진 거네요. 처음엔 너무 이렇게 뭐 한 3, 4, 5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한 20명, 30명 정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니고 그렇군요. 있어요.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커지면 또 이렇게 그 백패킹이라는 그 장소에 그 좀 협소한 데도 많고 그래서 가지를 못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많게는 7명, 뭐 적게는 한 3, 4명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섬이나 아니면 좀 야영 야영을 할 수 있는 그 데크나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뭐 많게는 30명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여행을 정말 이렇게 저는 백패킹이라고 해서 예. 좀 소수의 인원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대형 인원으로도 움직일 수 예, 있다고 하니 예. 저도 갑자기 확 구미가 당기는데요. 이 사실 백패킹 불편함이 즐거움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. 씻는 예. 것부터 먹는 것, 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잠자리인데 예. 실제로는 좀 어떤 점들이 불편하신지. 아, 그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그걸 또 극복을 해야지만 또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거니까. 네. 제일 뭐 요즘에는 뭐 화장실에서 샤워장이 갖춰진 데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가볍게 물티슈로 좀 이렇게 좀 닦고 또 웬만하면 수경 장소를 뭐 화장실 하고 이렇게 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. 지금은. 예. 그렇군요. 예. 이 잠자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 1박을 해야지 이제 백패킹의 끝 예.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럼 잠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. 좀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경우도 있었죠. 그냥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네. 아, 이건 좀 너무 왜냐면 그 장소가 협소해서 그냥 길가에 그냥 텐트를 치고 잔 적도 있었고요. 또 좀 늦게 밤에 이렇게 늦게 도착하다 보면 좀 텐트 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어두워서 또 이렇게 불빛이 있지만 네. 좀 미리 도착을 해서 이렇게 좀 해놓으면 편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게 추억에 많이 남아요. 힘든 과정이 좀 있으면 좀 추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. 처음에는. 예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한데 이 아무 데서나 예. 자도 되는 건가요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뭐 기본적으로 사유지나 뭐 군시설 뭐 이런 아니면 국립공원 이런 데서는 야영이 일단 뭐 일반적으로 전면 금지가 돼 있고요. 요즘에는 뭐 휴양림 시설이 있다던가 아니면 해안 쪽 아니면 섬에 야영을 할 수 있게끔 뭐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장을 만들던가 해서 이렇게 많이 좀 주위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하룻밤을 충분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. 예. 편한 거 맞나요? 예, 편합니다. 예. 네, 그렇다면 만약 1박 2일로 백패킹을 가게 된다면 예. 준비물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예. 좀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좀 이건 있어야 된다.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일단 배낭이 있어야 되고요. 네. 편안한 신발, 그다음에 갈아입을 옷, 그다음에 뭐 잠자리가 일단 또 있어야 되죠. 뭐 텐트, 네. 그다음에 뭐 매트리스, 그다음에 또 이 집보다 밖에 뭐 산이나 아니면 들이 쪽에서는 온도가 많이 좀 밤에는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네. 따뜻하게 잘 수 있게 침낭도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뭐 취사 도구도 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취사할 수 있는 데서는 뭐 버너 아니면 네. 코펠 이렇게 좀 챙기면 되고요. 뭐 챙길 거는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다 보면 한 배낭이 딱 채워집니다. 예. 네, 설명을 듣다 보니 약간 예. 집 한 채를 예.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 예. 드는데 이 다 챙기면 무게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. 요즘에는 그래도 가볍게 배낭서부터 이렇게 모든 게 좀 경량화가 돼서 많이 가벼워졌는데 보통 한 15kg에서 20kg를 좀 메고요. 거기다가 이제 저희 먹을 거, 식수나 아니면 이제 음식을 좀 챙기면은 조금 더 나가겠죠. 욕심만 좀 덜 부리면 뭐 충분히 뭐 가볍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최소 15kg에서 20kg 상당한 무게인데 예. 대단하십니다. 예. 그렇다면 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예. 우리 이 전철범 씨 본인이 예. 난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.
하는 좀 개인적인 물건은 있으십니까? 이게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다 뭐 필요하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술을 좀 좋아해서 소주 한 병 정도는 꼭 챙겨갑니다. 예. 소주 한 병이요? 예, 예. 아, 그렇군요. 저녁에 그 한 잔 딱 먹고 자는 그 매력도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날씨가 점점 풀려오고 있습니다.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텐데요. 이 백패킹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하고 싶은 장소 또 있으실 것 같은데. 예, 뭐 최근에 다녀오긴 했는데요. 뭐 저쪽 그 대매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제에서 이제 거기 가면 거기 폐교로 야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.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. 잔디밭을 이렇게 꾸며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바다도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거기 폐교로 이렇게 야영장을 꾸민 데가 섬이지만 산 정상 쪽에 있습니다. 산도 이렇게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트레킹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장소를 좀 추천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워낙에 그 야영을 하게끔 준비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. 뭐 네. 캠핑장이나 뭐 휴양림 쪽에. 그래서 다 가보지 못했지만 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뭐 충북 근처나 이렇게 지역에 좀 살펴보시면 좋은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예. 이 사계절을 다 다녀보셨을 예, 것 같아요. 예, 다 다녀봤습니다. 이 각계 계절 참 그만의 특성과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, 그렇죠.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계절을 가장 선호하십니까? 저는 좀 춥지만 겨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군요. 첫 번째는 겨울에는 이제 모기나 날벌레가 없어서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가는데 덥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땀을 좀 제가 많은 편이라 그래서 땀도 좀 덜 흘리고 그래서 겨울이 좋고요. 그다음에 그 산 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겨울 산이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다 보이니까 헌하네. 지금도 막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번지시는데 그렇군요. 저는 또 이제 상상으로는 겨울이 가장 힘들고 또 겨울 옷이 두껍다 보니까 이 짐 무게도 상당하리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겨울산을 얘기하시니까 또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요즘엔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좀 백패킹을 많이들 떠나시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해외로도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예, 다녀왔습니다. 어디로 좀 다녀오셨어요? 작년이죠. 몽블랑을 다녀왔는데요. 이제 지인들끼리 한 5명이서 자유여행식으로 해서 저희 와이프랑 해서 지인들 5명이서 그 배낭 하나 메고 그래서 몽블랑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뭐 산장에서도 자고 야영장에서도 자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가보셨던 장소 중 최고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? 일단은 더 좋은 곳이 있나요? 더 좋은 곳도 있겠죠. 근데 뭐 지금까지 간 거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여기 국내도 좋은 데가 많지만 그래도 유럽 쪽에 또 이쁜 데가 많아서 한번 더 도전하고 싶고요.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국내 여기 충북에 또 산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백패킹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아내랑 처음 간 충주에 있는 계명산. 충주에 있는 계명산. 그렇군요. 이제 거기서 처음 백패킹을 했을 때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. 그러실 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내분과 함께 다니신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. 이제 아내분도 인정을 해주시니 이렇게 외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실제로 참 가족분들과 함께 가도 매력적인 게 바로 이 백패킹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실제로도 좀 와이프분과 많이 즐기시는 편인가요? 뭐 10번 중에 10번은 항상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처음부터 시작한 것도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고요. 좋은 점도 있고 또 약간의 좀 나쁜 점도 조금씩은 있어요. 또 와이프의 또 잔소리 가끔 들지. 왜냐면 저기 혼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되는데 또 같이 이렇게 또 하룻밤을 지내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게 또 부부 금술도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같은 텐트에서 자고 하니까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이 카메라 보시고 이제 와이프분께 한마디 해주시죠. 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한다. 사랑합니다.
아, 네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네. 참 이 순정나무 컨셉으로 네. 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요,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, 네. 짐 무게가 아까 상당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여자가 들기엔 또 상당한 무게라고 좀 느껴지는데, 예, 그렇죠. 예. 실제로도 이 여성분들이 힘들지 않고 다니실 수 있는 겁니까? 예, 충분히 가능하고요. 저희 와이프도 한 15kg 정도는 충분히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그 배낭이 실제 그 15kg를 매도 그렇게 그 무게감이 좀 덜 나오게끔 많이 잘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초보자도 가능하고요. 예. 그렇군요. 예. 그럼 이제 아까 예. 아내분도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예. 하셨어요. 이 두 분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예. 실제로 좀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. 일단은 취미가 같다는 게 제일 맞다는 게 제일 그 좋은 점 같고요. 뭐 실제로도 산에서 만나서 결혼도 했으니까요. 예. 네. 그리고 같이 백패킹 갈 때 이게 그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장소나 아니면 뭐 음식이나 뭐 장비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어서 너무 좋고요. 혼자 가는 것보다 일단은 짐이 좀 덜 들거든요. 왜냐면 혼자 가도 텐트를 하나 쓰는데 둘이 가도 텐트를 하나 쓰면 되거든요. 그쵸. 예, 그래서 그렇군요. 뭐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예. 이 산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예, 아직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예, 같은데, 이 두 분 핸드폰에 참 예쁜 사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예,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이 백패킹의 매력에 빠지기 위해선 예. 또 무엇보다 이 장비 또 빼놓을 예. 수 없을 것 예, 같은데, 이 운동은 장비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, 이 백패킹 초보자들이라면 좀 구입해야 될 장비들 추천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즘에는 저희 처음 할 때보다 그래도 많이 장비가 그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요. 네. 그다음에 종류도 많아졌고요. 그래서 뭐 그 수입 브랜드도 많지만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요새 백패킹 용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브랜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처음에 사실 때 그냥 뭐 좀 가성비 좋은 걸 좀 따져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비싼 걸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자기 몸에 맞는 그 장비를 위해서 좀 주위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서 처음 샀을 때 또 재구매를 하지 않게끔 처음 살 때 좀 이렇게 맞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, 처음에. 예. 그렇군요. 예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비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? 제일 기본적인 장비가 배낭이겠죠. 왜냐면 네. 그 배낭 같은 경우는 사람의 체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브랜드마다 또 배낭이 다 틀립니다. 네. 저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요. 또 배낭이 사이즈가 있을 거고 또 남성분들한테 맞는 거, 여성분들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배낭이 제일 먼저 편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시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텐트 같은 경우도 좀 경량하면서도 되게 좀 그 비바람 같은 게 혹시 악천후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겨울산이나 좀 이렇게 초봄이나 이제 늦가을에 추울 때는 이제 침낭도 참 중요하죠. 예. 추우면 밤새 잠을 설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럴 것 같습니다.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 배낭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보다는 좀 실제로 매보고 예, 그렇죠. 착용을 해보고 구입하는 게 좋겠네요.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예, 이 지인한테 많은 좀 실패를 빌려- 거쳐서 네. 지인한테 좀 빌려서 한번 매보고 직접 가보고 좋으면 그때 구매를 했고요. 뭐 지금도 이렇게 주위에 초보자들 오면 저희 그 장비 있는 것 같다 좀 빌려드리고 한번 써보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고 예, 계십니다. 예, 예. 네, 이 백패킹 용품하면 왠지 예. 비쌀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자꾸 예, 머릿속에 드는데 그렇죠. 예. 실제로도 좀 일반 이런 등산 장비라든지 예. 여러 이런 장비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있는 편인가요? 일단은 저희가 등산을 이렇게 하루 당일 같은 코스를 갈 때 20m에서 30m, 좀 크게는 40m의 배낭을 쓰고 이렇게 하루를 다녀오거든요. 네. 근데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70m, 뭐 여성분들은 뭐 좀 적어도 되지만 남성분들은 한 70m 이상 이렇게 매야 되니까 배낭이 크면 클수록 또 가격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대는 보통 뭐 30만 원 정도에서 조금 거기서 또 올라가는 금액도 있고요. 뭐 텐트도 마찬가지고요.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텐트가 워낙에 고가가 많아서 그랬지만 요즘에는 좀 저렴하게 잘 나온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가 가능하고요. 또 동호회 활동하면서 처음에
그냥 동호회 활동 와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많이 사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좀 자연 속에서 힐링 그 자체를 겪어오는 것이 바로 백패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할 때 좀 백패킹을 하는 이 즐기는 애호가로서 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일 기본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섬에 갔을 때도 저희가 먹던 음식이나 뭐 쓰레기가 생기면 발생하면 그대로 배낭에다 그대로 짊어지고 옵니다. 섬에 쓰레기장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그냥 다 짊어지고 오고 일단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청결하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나 그 취사가 안 되는 데서는 좀 그런 그 취사 행위 같은 걸 저희는 또 안 하고 있고요. 그런 거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피해 절대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섬에 가서도 그 동네 주민들이 반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너무 이렇게 또 막 단체로 가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왔다 가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모든 여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칙이 여기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여태까지 좀 많은 장소를 다니셨는데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저는 뭐 작년에는 뭐 저기 와이프랑 이렇게 그 지인들이랑 해외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국내에도 가고 싶은 데가 많거든요. 뭐 저희가 또 충북에 다 있지만 바다가 없고 섬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좀 목표가 있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한번 가서 백패킹을 한번 해보고 싶은. 혼자 이제 정글 같은 데 들어가셔서. 그냥 그 우리만의 공간 진짜 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 무인도 같은 데 가서 한번 지냈으면 하는 게 또 약간의 그 그렇습니다. 올해 꼭 이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 충북 지역에서 아까 이제 충주 계명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 이 부분이 최고다.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다면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? 충북에요? 네. 뭐 충북에는 뭐 증평에 뭐 두타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. 네. 저희는 그 해마다 12월 31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에 일출을 보거든요. 하룻밤 자고. 두타산에 올라가셔서요. 그렇군요. 충북에 있는 또 산이 있고 뭐 워낙에 많은데 또 이렇게 그 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양에 소금무지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소금무지봉이요? 네. 그 올라가시면 정상에 데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거기서 또 하룻밤 지낸 적도 있고요. 찾아보시면 좋은 데가 많고요. 근데 이제 국립공원이 또 우리 충북에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국립공원에서는 취사가나 야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립공원에서 좀 주무시다가 쫓겨나거나 좀 이런 제재를 받으신 적은 없는지?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이제 그 지인들한테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.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다. 뭐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러시군요. 이 가장 좀 추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짧은 에피소드요. 워낙에 뭐 하도 뭐 고생들을 많이 해서 매번 이제 일상이 좀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? 자꾸 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섬을 가기 위해서는 배편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낭을 메고 갔더니 배표가 없어서 못 가고 못 간 적도 있었고 뭐 5명에서 섬에 들어가려는데 배표가 4장밖에 없어서 한 명 걸 위해서 2시간 동안 거기 안에서 기다려서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의리가 그래도 있으시네요. 마지막 그 배표를 하나 받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 자고 있났는데 모든 게 다 얼어서 식수고 뭐고 다 얼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빨리 부랴부랴 짐 챙겨서 내려온 적도 있었고요. 지금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침낭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식수로도 가장 챙기시는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죠. 신발도 그냥 놓고 자다가 꽝꽝 얼어가지고
있고 막 못 신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뭐 실제로 뭐 예. 야생 짐승이나 이런 동물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? 다행히도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. 다행히도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뭐 많죠. 뭐 뱀도 있고 뭐 멧돼지도 있고 뭐 많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모기가 여름에 제일 무섭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야생 짐승들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피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예, 특별한 뭐 상황이 아니면 크게 위험하지 않고요. 모기가 제일 좀 저한테는 제일 날벌레가 제일 싫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예. 멧돼지보다 무서운 모기. 네,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백패킹을 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백패킹 좀 홍보 좀 해주시죠. 어떤 것들이 좋고 많이 좀 해달라. 예.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일상생활에를 벗어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뭐 길만 있으면 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간소하게 또 편하게 하룻밤을 또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,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같이 하시거든요. 한갑이 지나신 분들도 같이 하시고 네. 하시는데 그 좀 힐링이 되면 이렇게 또 하룻밤을 자면 그 지역에 또 맛집이나 아니면 뭐 구경거리가 또 많습니다. 그래서 저 꼭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실 땐 그 숙소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등짐을 메고 좀 한번 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도 참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이제 계획되어 있는, 바로 앞서서 계획되어 있는 좀 백패킹 계획이 있으시면 어디인지? 뭐 딱 계획은 없었는데요. 원래 3월 달 되면 저희가 해마다 섬 쪽으로 많이 갑니다. 네. 그러면 3월 달에는 육지보다 섬이 좀 봄이 빨리 오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좀 볼거리가 산 쪽은 좀 덜하거든요. 뭐 눈도 없고 그다음에 아직 뭐 푸릇푸릇하지도 않고요. 뭐 또 산 쪽은 좀 꽃도 늦게 피고 그러기 때문에 섬 쪽을 지금 가려고 좀 대천항에서 배를 한번 타고 저 외연도를 한번 들어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서 쪽에서 제일 먼 섬이거든요. 네. 거기 가서 좀 하룻밤 지내고 올까 지금 지인들하고 좀 상의 중입니다. 네, 이번 그 여행에는 꼭 배편을 미리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무조건 배편을 확보하고 가고 있습니다. 날씨도 봐야 되고요. 네.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따뜻한 봄, 캠핑 장기 챙겨 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한번 훌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전철범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내일 이 시간에는 안태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타임과 우리의 전통 예절을 이어오고 계시는 김봉곤 훈장을 투데이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의 정석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두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